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장석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등록의 절차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록관청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관청에게 등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등록관청은 누가 되냐면 두고자 하는 중개사무소, 그렇습니다.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사무소 소재지지 신청인의 주소지 아닙니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제가 살기는 어디 사냐면 강남구 살아요. 그런데 중개사무소는 종로구에 두고 싶습니다. 자, 이때 누구에게 등록 신청해야 됩니까? 사무소 소지, 그렇죠? 종로,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시장에는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경우는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먼저 시 중에서 인구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시는 시인데 인구가 얼마 안 돼서 행정구역상 구가 없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조그만한 중소도시들이 있어요. 그 시에서는 시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예컨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시흥시, 동두천시 이런 데들은요, 인구가 얼마 안 돼서 구가 없어요. 여기서는 당연히 시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경우는 행정시가 두 개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는데 그 시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군에서는 군수가 등록관청이 됩니다. 그리고 구에서는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참고로 구는요, 두 가지 구가 있습니다. 무슨 구가 있냐면 첫 번째는 자치단체인 구가 있어요. 자, 자치단체인 구는요, 특별시, 광역시에 설치된 구를 자치구, 자치단체인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또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또는 노원구, 은평구, 강동구 자치구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단체인 구예요. 자, 그 밖에 또 어떤 구가 있냐면 특별시, 광역시 외의 시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구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구는 자치단체인 구가 아니에요. 자치구는 구청장을 주민이 투표로 뽑습니다만 이 자치단체가 아닌 구, 그렇습니다. 비자치구는 투표로 뽑는 게 아닙니다. 자, 예컨대 서울 주변에 보면은 신도시들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가서 보면은요,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덕양구, 또 부천에 가서 보면 부천에도 소사구 등의 구가 있고요. 또 안양에도 동안구, 만안구 구가 있습니다. 성남에도 분당구, 수정구, 중흥구가 있습니다. 수원에도 팔달구, 장안구, 영통구 등의 구가 있습니다. 그 밖에 용인시, 또 그 밑에 안산시, 또 청주시, 또 전주시 등등의 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에 설치된 구들은 흔히 비자치구라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그 구의 성격을 묻지 않습니다. 그 구가 자치구가 됐든 비자치구가 됐든 구가 있기만 하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자, 따라서 뒤집어 말하면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등록관청이다, 아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소를 둡니다. 등록관청은 분당구청장이지 성남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자, 이어서 등록 신청은 누가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교과서 66쪽에 가서 보면 등록 신청자가 나와 있습니다. 2번에 나와 있죠? 자, 등록 신청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조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 9조의 2항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법인이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다시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요. 법인이 아니면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니까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등록 신청은 법인과 공인중개사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법인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가능합니다.
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증이 없는 일반인은 된다는 말, 안 된다는 말? 증 없는 일반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예? 자연인 중에서는요, 증이 있는 공인중개사여야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아하, 공인중개사에도 소속 공인중개사는 된다, 안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요? 제외요. 자, 무슨 말입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의 정의를 공부를 했거든요. 소속은 말 그대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고 있는 자예요. 현재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자가 소속 상태에서 등록을 신청하면 잠시나마 소속이면서 업자가 되니까 이중소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 막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너가 업자가 되고 싶으면 소속 상태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소속을 그만두고 그냥 공인중개사 상태에서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밖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다른 말이 없으면 외국인, 조건을 갖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있다. 예? 다른 말이 없으면 안 된다. 당연히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증을 따가지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자는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결격사에 해당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밖에 결론만 정리하면 변호사는요. 단지 변호사는 증이 없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습니다. 그냥 변호사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변호사가 하는 법률 사무하고 중개업자가 하는 중개행위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다. 따라서 법률 사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변호사가 당연히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도 중개업하려면 증 따가지고 등록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변호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등록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등록의 기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의 기준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8쪽으로 바로 갑니다. 68쪽 개설 등록 기준 등이라고 되어 있죠. 등록의 기준으로 갑니다. 자, 거기 조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법 구조가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 013조에 가서 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써있죠. 등록 기준은 다음 각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1번 공인중개사가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나, 2번 법인이 개설하는 경우 가나다라마와 같은 이 기준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은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자, 69페이지 가로 1번 불허 요건은 읽어만 보시고요. 바로 기준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를 내야 되겠다. 무조건 어디서 나온다? 등록의 기준에서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등록의 기준입니다. 자, 등록의 기준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갖춰야 되는 기준이 있고요. 법인 중개업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 자가 갖추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기준입니다. 공통기준입니다. 둘 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죠. 결격사유에 해당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6살짜리가 시험 봐서 증을 따가지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돌려보냅니다. 피성년 후견인께서 증 따가지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안 돼. 파산자가 증 따가지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안 돼. 그렇죠? 결격사에 해당하시면 등록을 받으실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법인 자체는 물론 법인의 사모님이 결격사에 해당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된다. 공인중개사에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실무교육을 수료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지금 법령의 교육이요. 실무교육도 있고 연수교육도 있고 직무교육도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